예, 근데 결국에는 제가 1년을 다 채웠고요. 1년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돈도 처음에는 이제 50만원, 60만원이었지만은 카케모치까지 같이 해가지고, 200? 많게는 200까지 벌어서, 끝 무렵에는 정말 일본 곳곳에 갈 수 있는 곳들은 다 여행을 가봤어요. 네.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제가 살았던 곳이 쉐어하우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쉐어하우스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죠. 일본인들도 외국인들도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목적은 물론 돈 때문도 있겠지만 나는 외국인들과 친해지고 싶어 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싫어하면 안 오겠죠. 그래서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말 걸기도 쉽고요. 친해지기도 쉽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공용 키친이 있어요. 공용 키친. 크게 공용 리빙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요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친구는 프랑스 요리를 하고 일본 친구는 일본 요리를 하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요리를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죠. 네. 그런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주변에서 조언들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자존심 때문에 막 대놓고 말은 못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주변에서 조금만 더 일본어를 늘고 있으니까 늘 거야. 일본어가 늘 거야. 그리고 한 달만 더 버텨봐. 그래서 가능하면 그 돈 번 돈으로 놀러를 가라. 그래서 버텨봐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그게 또 그렇잖아요. 오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버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일본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힘든 상황들 다 이제 끝나고 물론 중간중간에 해프닝도 몇 가지 있었지만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돈을 벌었으니까 이제 놀러를 가야 되겠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시프트를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해서 뭐 북해도 홋카이도를 간다든지 아니면 오카야마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놀러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워킹 홀리데이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놀러를 진짜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다는 거 제가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고 자유롭게 놀러를 갈 수 있다. 대학생 시절에 느낄 수 없는 자유를 맛볼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냐? 또 아니거든요. 오로지 그 워킹 홀리데이, 워홀 비자여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1년간의 뭐 배움도 있겠지만,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으신 사람이 있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간단한 이제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팁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워홀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일본 워홀을 생각하시고 계신다면은, 처음에 일본어 공부,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어 공부를 하고 오세요. 꼭. 뭐 자격증을 따고 오라가 아니라, 물론 자격증이 있으면은 면접 볼 때 득은 돼요. 아, 얘가 이 정도의 일본어 공부를 했구나라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면접이 어느 정도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긴장만 하지 않으면은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공부를 사람들 하는 말 따라서 하는 거랑 쉐도잉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드라마, J-팝에 있는 단어들 외우기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예능 같은 거를 많이 보고 공부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좋으냐면은, 드라마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안 쓰는 표현들은 잘 안 쓸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일본이라서 장담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 대화들을 똑같이 따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익혀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고, 예능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사투리가 많아서 좀 그럴 수는 있지만은 트렌드를 익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예능은 트렌드를 익힐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 드라마와 예능, 드라마도 뭐 예를 들어서 의학 드라마라든지 뭐 사극 드라마 뭐 이런 거 말고 가능하면은 그냥 현대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거 위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생애 단 한 번이죠. 나이 제한도 있고 생애 단 한 번에 1년 동안 주어지게 되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한번 워킹 홀리데이를 해보고 싶어,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신청서를 내고 붙었습니다. 예. 붙은 것까지는 좋아요. 붙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뭐 일본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일본어도 가능하다 라고 해서 나는 이제 일본에 가야지 하고 딱 일본에 가서 100%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의 기간을 마무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기회를 받은 남은 시간들, 그게 뭐 6개월 남건 7개월 남건 뭐 3개월 2개월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어떤 사정이 있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막 반년 이상 남은 시간에 그냥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나 한국이 좋아, 한국으로 갈 거야 라는 게 많아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시기가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무비자 동안 관광할 수 있는 기간이 대략 한 3개월 정도였던가요? 그 기간 동안 일본에 와서 생활을 한번 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만큼 돈을 벌어서 일본 호텔 이런 데 말고, 제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쉐어하우스를 찾아서 3개월 동안 그 일본인들 그 마을 안에 이제 어우러져서 3개월을 지내보세요. 3개월을 지내서 이제 그 3개월 동안 지내라는 것은 뭐 돈을 막 많이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달에 내가 이 정도 생활을 할 거야 라는 기준을 잡아서 오세요. 뭐 일본 최저 시급 같은 거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할 거라는 거 정도와, 거기 오차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제가 5시간 일하고 싶다고 해서 5시간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범위를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150만원을 들고 오십시오. 그렇게 3개월을 생활해 보세요. 그래도 정말 더 살아가 보고 싶어, 나는 딱히 향수가 생기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딱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른 문제가 없는 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일을 하면서 여행을 다닐 거잖아요. 그럼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나는 일본어에 자신이 없다라는 게 이제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한인들이 있는 곳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이죠. 거기 가면은 물론 일본인들도 있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이죠. 있고, 대부분 식당 주방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하면은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늘 수 있는 기한이 잘 없어요. 그리고 이걸 참 말하기는 민망한데, 한인들 있는 그죠? 한국 음식점들 중에서 정말 괜찮은 곳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원하는 시기에 쉴 수 없거나 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일본 음식점에서도 일해봤고, 플러스 제가 이제 카케모치라고 이제 더블 일을 했는데, 카케모치 할 때 이제 한인 음식점에서 일을 해봤고, 마지막에 이제 관광지 사진을 찍어주는 일 같은 것도 해봤는데, 정말 딱히 뭔가 도움이 됐다라고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돈은 버는 데는 일조를 했죠. 일을 많이 시켜줬으니까, 너무 많이 시켜줘서 문제였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르바이트를 구하실 때는 자신이 없더라도 일본인들이 있는 곳 음식점을 가더라도 일본 음식점에 가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제가 5월 하면서 느꼈던 점, 5월 한지도 벌써 2016년이었으니까 5년 정도 지났죠. 4, 5년 지났는데, 그래도 정말 저는 워홀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워홀 때문에 저는 일본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일본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일본 유학을 오게 되었고요. 유학을 하고 취직까지 일본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게 일본 워홀, 물론 이제 워홀 안에 있는 내부적인 요소가 많이 컸지만 게스트하우스에 있는 인간관계들, 사람들, 친구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 살아가는 것을 택했어요. 아직 언제 한국에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워킹 홀리데이가 여러분들만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이제 워킹 홀리데이, 유학, 그리고 이제 취업까지 이 세 가지를 경험하고 지금 현재 이제 일을 하면서 일본에서 지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왔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고 다음에 만나요.